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자, 매일 좀 살펴보는 친구들 이제 2차 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HPSP를 이제 자주 살펴봐요. 또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까지 꾸준히 봅니다. 반도체 종목을 가장 강하게 좀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반도체가 좀 시장의 주도주로서 자리를 잘 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단지 약간 좀 리스크가 될 만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죠. 자, 일단 미증시를 좀 체크해 보면 다우 산업이 0.17%, 나스닥이 0.06% 밀렸습니다. S&P 좀 밀렸고,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올라갔어요. 1.15%. 자, 저걸 누가 끌어올렸냐? 마이크론이 끌어올렸습니다. 자, 볼까요? 해외 주식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주가가 제가 장중에 봤을 때 한 8%였거든요. 체크해 보니까 종가 기준으로는 거의 7.76%대 마감이 됐고, 역시 TSMC 주가도 이제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물론 이게 지금 여기서 쭉 뻗어나가진 못하는데 어쨌거나 사상 최고가 근처를 찍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의 흐름이 좋다는 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긴 한데 약간 좀 리스크 있는 뉴스가 뜨긴 했어요. 이렇게. 자,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반도체 100% 관세. 우리 한국등 압박. 한국등이 뭐냐면 저기 이제 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미국의 목표가가 이런 거죠. 미국은 대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이제 나라죠. 그죠? 사실 미국이 잘 못하는 게 제가 많다고 그랬죠. 뭐 엄청 많은 건 아닌데 첫 번째로 이제 조선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주가에 많이 올라갔죠. 그죠? 또 하나가 원전. 요새 원전 쪽으로는 좋더라고요. 원전 쪽 공부 따로 해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또 반도체인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생산이 가능한 업체는 인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 제작 같은 건 거의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미국의 대만의 TSMC를 이제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이게 미국의 목표는 이거죠. 반도체 지급률 강화.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공장 설립을 최대한 미국 안쪽으로 유도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삼성, 보수 다 투자하는 거죠, 그쪽에. 그래서 해외 생산 반도체에는 관세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게 좀 맞습니다. 좀 공개된 내용을 좀 하나 좀 보면, 좀 대만을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대만을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좀 시장의 좀 큰 흐름을 알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이렇게입니다. 죄송해요. 저기가 다 잘못되고 다시 할게요. 자, 이제 대만 기업 이제 TSMC가 내에 적용된 조건을 보면 이 공개된 내용이에요. 뭐 더 확실한 건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지만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동안 해당 공장 생산 능력의 2.5배 물량까지 2.5배예요. 2.5배 물량까지 관세를 면제해 줍니다. 공장이 완공이 되면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없이 수입을 또 허용하는 이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쉽게 예를 들면 어,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좀 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조건은 아니고 아직은 이제 협상을 좀 더 해야 돼서 이런 협상은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만하고 똑같은 결과를 받은 건 아닌데 물론 협상해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작년에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죠. 작년이라 며칠 전이죠, 그죠? 한국이 이렇게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하겠다는 원칙은 이런 원칙적 약속은 좀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크게 대만에 비해서 이제 불리하진 않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어쨌거나 부채 조건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협상에서 미국 내 투자 규모라든가 또 기존의 해외 생산 비중 또 공급에 대한 안정성 뭐 이런 걸로 좀 협상 카드를 좀 가져가서 좀 마무리가 잘 되게끔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항상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냥 뉴스는 참조 사항이에요. 아, 좀 미국에서 저렇게 이제 이 반도체 관세 부분이 있으니 약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뉴스는 그냥 참고 사항입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들 알지만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뉴스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 그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리가 중요합니다.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걸 굉장히 잘 보고 계셔야 돼요.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세계를 보면, 대장주 세계를 보면 삼성전자 사상 최고가 찍었죠, 지금. 거의 고점이 이제 이 15만 전자 지금 거의 뭐 넘어갈 판이고 내일이면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월봉 추세가 엄청 좋죠. 잘 뻗어 있습니다. 주봉에서도 아마 대부분의 가족분들이 아무 데나 샀어도 어디서 샀어도 지금 거의 손실 보는 분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다 모든 분이 수익권들이죠. 그냥 5일선만 끼면 쭉 홀딩이죠. 뭐. 5일선 깨면 안 되고 좀 심하게 봐도 역시나 이런 데 바닥권 13만 원대. 제가 주위 사람들한테 5만 원대 사신 분들한테 굳이 그렇게 팔고 싶으면 아니 뭐 13만 원에 팔으나 14만 원에 팔으나 7, 8%는 손해 보면 되지.
13만 원 팔면 되죠. 어차피 이래서 팔려고 그랬던 거 안 팔고 버틴 거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할 때 잘 버텨야죠. 그죠? 5선도 안 깨고 있고. 이건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버텨주죠. 그죠? 뭐, 70만 원대, 라운드 비가 70만 원이니까. 뭐 이런 데만 안 깨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제 DB하이텍인데, DB하이텍도 사실은 첫 번째 매수상이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DB하이텍 얘기할 땐 여기고, 두 번째 얘기할 땐 여기거든요. 여기. 이게 3번 차트. 이걸 잘 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서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잖아요, 여기. 이게 쭉 날아갔잖아요, 지금. 이날도 거의 뭐 9% 뛰고 좀 쉬었다가 또 이날도 여기 10% 뛰고 20%거든요, 이 친구. 월봉에서 사상체육과 찍으러 가고 있죠, 지금. 찍었네, 그죠? 찍었고. 일봉에서 보면 지금부터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뭐 반도체 관세가 어떻게 있고 뭐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뭐를 어떻게 하고 이게 뉴스 신경 쓰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 일단 수익권이나 손실권에 따라서 내가 차익 실할 건지 아니지만 결정하면 되잖아요. 5일선만 아끼면 돼요. 단 신규로 들어갔을 때 월봉 최고점에서 물리면 안 돼요. 이런 데는 물려도 모아가면 되는데 이런 데 물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전에 이런 데 최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는 거고 들고 가시는 분들은 바닥에 좀 수익권인 상태에서 5일선 같은 거만 아끼면 되죠. DB한테 마찬가지. 근데 첫 번째 매수장이 중요해서 삼성전자 제가 얘기할 때가 벌써 이런 데 바닥권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런 데 사는 게 더 중요해요.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거 바닥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가 이 바닥권 여기고 이제 조정이 쫙 들어왔다 가니까 여기가 좋은 자리라고 그랬죠. 두 번째 매수 타이밍. 한미반도체가 20만 원이 좀 비싸다 생각이 안 들긴 하는데 제 생각이니까. 그럼 세 번째 매수 타임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한미반도체를 굳이 매수하시려면 11선 깨지 않고 양봉 뜨는 날 매수라고 그랬거든요. 이날이죠, 이날. 그럼 지금 수익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손실권이 아니라. 저와 이제 같이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간단하죠. 좀 길게 잡으실 분들은 여기 그 16만 5천 원만 아끼면 되고 이제 손절 라인도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죠? 전일 저점만 아끼면 홀딩이죠. 특히 5일선 근처에서 양복을 찍은 데다가 5일선 안 깬 데다가 지금 미증시에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뛰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그죠? 마이크론이 거의 한 8%대 7%대 뛰었기 때문에 8% 가격이 뛴 거죠. 내일 확률적으로 반도체가 좋아진다. 그럼 한미반도체 5일선만큼 또 이렇게 빵 때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이전 사상체 효과를 뚫고 나가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신세계가 열렸잖아요. 보면 이렇게 월봉에서 매물 데가 없잖아요. 한미반도체 이런 데 이걸 뚫고 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하이닉스 이런 자리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미반도체가. 그래서 물론 저거를 뚫고 나갈지 안 나갈지 우리는 감히 판단할 수는 없어요. 내가 미래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저 친구가 뛸지 안 뛸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일단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분명히 제가 얘기한 자리 이런 데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게 중요하고 안 물린 상태에서 내가 수익권일 때는 5일선만 안 깨면 신규로 해서 타면 돼요. 당연히 깨면 손절 치면 되죠. 뭐 눌리면 다시 주면 다시 보면 되고. 그러니까 바닥권에서는 모아가는 게 맞지만 월봉 고점에서 물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일단 내일 5선만 할게 하면 자리는 좋아서 올라갈 확률이 크고 HPSP 같은 친구들은 제가 33,000원대 여기 월봉 5개선만 할게 된다 그랬죠. 장기적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 줄 때 이게 5개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건데 캔들이 요걸 깨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뉴로메카 같은 친구들 보시면 돼요. 지금 뉴로메카 대단하죠. 자, 뉴로메카입니다. 이게 이제 로봇인데 지금이야 이렇지만 이 당시에 막 5개선 깰까 말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자, 5개선만 깨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일봉에서 보면 그때가 언제였냐면 요때였거든요, 요때. 요때 막 5개선 깰까 말까 이렇게 막 깨질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쭉 타고 올라서 여기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 60일선도 안 깨고 있고. 마찬가지로 HFSP가 크레센도가 좀 매각을 한다고 그런 이슈가 있단 말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60선 안 깨고 있고 월봉에서 5개선 안 깨고 있으니까 상황이 좋죠. 이제 반도체 관세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HPSP가 지금 변곡점 위에 있기 때문에 이걸 뚫어주고 나가면 굉장히 강해져요. 예. 이해했죠? 물론 못 뚫어주면 다시 뭐 이런 데 오긴 하겠지만 다시 떨어졌을 때도 월봉에서 딱 5개선만 깨지 않으면 이쁘게 추세는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 전 HFSP를 개인적으로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로 보거든요. 단지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갈 때마다 블럭 딜다고 그러니까 그렇긴 한 건데 사실 노이즈가 좀 있긴 해도 결국은 좀 좋은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다. 5개선 끼고 쭉 따라가 올라가면은 이렇게 쭉 우상향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중에 블록 딜라고 하라 그러면 고점에서 나오겠죠, 지금. 크레스노 자체가 이제 기업 가치를 키워서 판대니까. 주식은 너무 뉴스를 따라하기보다는 결론적으로 좀 자리를 지켜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의 경제, 나의 공부의학에서도 많은 종목들 잘 올려드렸었는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잘 올라가죠. 특히 근간에 이렇게 미증시 보면, 이렇게 원전주 쪽이 좀 강하거든요. 이게 뉴스케일 파워인데 어제도 조금 반등해줘가지고 6%대 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죠. 이렇게 보면 이제 10만 에너빌리티, 두산 10만 이렇게 찍을 것 같고, 뭐 우리 기술이라든가 전체로 원전이 굉장히 강한데, 제가 저번에 그 무료 방송 할 때도 이왕 원전 중에 뭐를 보려면 한전 기술 정도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쭉 적을 여기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할 때가 이제 이런 데니까 벌써 이날도 거의 13% 쳤다가 어제도 13%. 이게 주식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나의 경제 나의 공부해야지 이제 많이 공부할 거 올려놨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뭐 좋아요. 그죠? 이렇게 이 중에서 또 뭐 잘 가는 것도 있을 테고, 특히 뭐 자동차 섹터 같은 거 좋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하실 분들은 꼭 참고해서 보시기 바라고, 또 운영하는 카페도 있으니까 뭐 유료 카페 이런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하실 분들은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